안녕하세요. 상상스퀘어 고용성 대표입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채용 시즌을 맞이해서 저희 상상스퀘어에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원할까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조직문화에 관련된 저의 비전과 철학이 어떤 것인지 좀 많이 드러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 회사의 조직문화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회사를 지원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저희 회사의 상품을 이제 사용하시고, 또 저희의 영상들 보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도 좋은 참고 영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상스퀘어는 신현주 박사님과 제가 대한민국에서 좀 모범이 되는 기업을 만들어 보자 라는 큰 꿈을 갖고 만든 회사이고요. 신현주 박사님은 이사의 의장으로 계시고, 저는 대표이사로서 각자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3년째 대표이사를 이제 맡고 있는데, 제 회사의 대표로서, 그리고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제 스스로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두 가지로 봤습니다. 이제 하나는 당연히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고요. 그리고 그거 못지않게 어찌 보면 그거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는데 바로 조직 문화입니다. 특히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기업의 조직 문화 같은 경우, 대표의 철학과 이렇게 의지, 그리고 리더십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대표이사가 됐었을 때 우리 회사 조직 문화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사활을 걸었고요. 그리고 어떤 조직 문화에 대한 결과는 절대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저희 회사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피드백 문화인데요. 피드백이 있었을 때 저희가 이제 성장하고 발전하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드백 저 또한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 스스로 제 대표이사로서 어떻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까?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치가 나오니까 그대로 제가 이제 피드백을 받겠죠. 조직 문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익명으로 정말로 설문조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나라에서 제공하는 직무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GPTW라고 조직 문화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권위가 있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일하기 좋은 기업 이렇게 순위도 매기고 하는 거 있는데, 제가 이제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조직 문화와 또 제 리더십에 관련해서 어떤 잘하는 모습과 부족한 모습들을 다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작년 9월에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GPTW 결과를 함께 제가 갖고 있는 비전과 함께 이야기를 해드리면 우리 지금 회사가 어떤 상황에 있구나 라는 것들을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는 GPTW 관련된 설문 내용을 같이 버무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결과를 말씀드리면, GPTW에서는 이제 평가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을 합니다. 이제 100개의 기업을 선정을 하거든요. 감사하게도 저희 상상스퀘어가 대한민국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에 뽑혔고요. 순위가 27위로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직원분들에게 좀 감사하고 뿌듯한 게 무엇이냐면, 제가 들어보니까 GPTW 설문인 익명이거든요. 익명으로 이제 이메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0% 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전 직원 100%가 이 설문조사에 익명으로 참여를 했고요.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 회사가 GPTW에서 대한민국에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뽑힌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원래 이 설문조사 하는 목표가 저에 대한 피드백이자, 무엇보다 그 설문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었는데, 역시나 설문조사 내용을 통해서 지금 당장 한 3개 정도 고칠 수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개선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상상스퀘어라는 회사, 그리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 모든 입장에서 이번 설문조사가 되게 의미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매년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서 저의 어떤 현재의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의 수준, 또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갈 생각인데, 이번 GPTW 관련해서 이제 대표 지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조직 문화 관련된 설문조사를 쭉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여기는 일하기에 훌륭한 곳이다. 이 질문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 질문에 저희 직원분들은 긍정 응답을 94% 정도 해줬고요.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 이제 79% 점수가 뭐냐면 2023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이 100개 꼽힌 기업의 평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회사의 평균이 아니라요, 대한민국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된 100개 기업의 평균이 이제 79점인데 79%인데 저희 회사는 94%가 나와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제가 여쭤보니까 GPTW 실시한 기업의 전체 평균이 40대 중반 정도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40 몇 점 정도 된다 하고요. 그렇다면 뭐 40대 점이 낮은 점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이러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은 거의 이제 없다시피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보시겠지만 여기 나오는 질문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일단 이걸 익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설문조사를 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리더, 대표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거에서는 좀 퀘션 마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 회사의 어떤 잘하고 있는 것과 특히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훌륭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GPTW에서 제공하는 설문조사 말고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가 원하는 설문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년 익명으로 우리 직원분들에게 신뢰도 평가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받았고요. 매년 받으면서 저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할 생각인데, 감사하게도 나는 리더, CEO를 신뢰한다. 긍정 점수가 97%가 나왔습니다. 직원분들이 저를 매우 좋게 봐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이 신뢰도의 절대적인 점수 중요하지만 특별히 제가 이제 매년 저를 냉정하게 특히 우리 직원분들 통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을 건데, 그런 변화 속에서 직원분들이 정말 갖고 있는 불만 사항이나 우리 회사의 개선 사항들을 잘 캐치를 해서 그게 매우 합리적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현재 우리의 능력상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이제 빠르게 바꿔 나감으로써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를 좀 더 탄탄하게 또 좋게 이제 만들 계획입니다. 제가 처음 대표에 취임을 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전 임직원이 어떠한 곳을 보고 나아갈 것인가,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또 의미 있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렵진 않았습니다. 평소에 어떤 기업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의 이제 비전을 안티프레질한 행복 공동체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안티프레질은 우리 회사의 존재 양식으로서 이제 비즈니스는 불확실성이 워낙 크잖아요. 이제 복잡게. 그래서 불확실성이 클수록 더 강해지는 조직으로 존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안티프레질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행복은 우리 이제 임직원과 고객의 행복, 즉 이제 저희는 이제 행복의 상태를 저는 욕구의 충족 상태로 하는데, 직원의 6가지 욕구와 고객의 3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치 체계를 만든다. 그럼으로써 우리 임직원과 고객분들 모두 우리 상상 스케일을 통해서 행복하자 라는 취지에서 행복 파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는 초월의 추구라는 개념으로서 저는 우리 회사가 기업 그 이상의 존재가 되길 바랬습니다. 진정한 내가 되는 것,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것,
이제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데, 이 자아 실현은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소멸로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아 실현적 소멸은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자아를 초월하면서 달성할 수가 있겠죠. 기업, 열심히 돈을 벌어서 생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기업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서 공동체 번영에 우리가 이제 기여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회사가 우리 이런 기업이란 존재를 초월을 해서 대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공동체의 번영과 안녕에 근전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초월하게 된다면 우리가 공동체라는 비전을 이뤄나가면서 진짜 우리가 우리다운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이렇게 비전을 삼았습니다. 이 안티프리즈라는 행복 공동체, 이 전체적인 이 세계력 파트로 나눠진 이 비전 중에서 오늘 이제 채용 영상이니까 임직원의 행복, 조직 문화에 관련된 비전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행복은 저는 욕구가 충족된 상태. 그래서 임직원의 행복이라는 비전을 달성한 조직 문화는 임직원의 6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치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6가지 욕구는 무엇이냐면, 안전의 욕구, 자율의 욕구, 연결의 욕구, 성장의 욕구, 공정의 욕구, 신체의 욕구입니다.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치 체계, 시스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제 저의 역할인 것이죠. 근데 구조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구조는 전략을 따른다. 그러니까 가치 체계라고 하는 건 구조를 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체계를, 이 구조를 잘 짜기 위해서는 좋은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좋은 전략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조는 전략을 따르고 전략은 관점을 따른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느냐가 곧 어떤 전략이 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구조, 가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전략이 필요하고, 좋은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른 관점이 필요한데, 우리 임직원은 이제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관점이 우리 회사의 비전에 녹아져 있고,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저의 이런 관점들을 같이 설득하고 공유해서 임직원 모두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이게 이제 제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객분들을 바라볼 때도 고객 이전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본 저의 관점이 이제 회사 내의 어떤 전략으로 그리고 구조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인간을 바라볼 때 3가지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칸트가 얘기했던 건데요. 인간은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스퀘어라는 회사는 목적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비전 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티프리즈 행복 공동체 했을 때 뭐가 없죠? 여기에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없잖아요. 그거는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회사 추구할 궁극적인 어떤 비전은 아닙니다. 그걸 달성하기 위한 어떤 우리의 능력, 역량, 결과치인 거지. 저는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사람을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회사에서는 워낙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그 매출, 그 영업이익,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도구화가 되는 거죠. 제가 신박사님과 같이 이제 회사를 같이 이제 동호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매우 서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구성원 그 자체가 목적인 그런 회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신박사님이 함께 이런 관점을 공유를 해왔고 많은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관점 안에서 저희 이제 비전이 이제 나온 것이고, 근데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달성할 매출과 이익과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사람이 그 자체를 목적인에 불구하고 우리 한 워딩 또 태도에서 임직원들을 도구화 시키는 실수를 실제로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반성하고 또 여러 가지 설문조사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또 피드백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제가 인간을 바라보는 첫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면 칸트를 인용해서 인간은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헌법에 나오는 정신인데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 존엄적 가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임직원 분들 이제 바라봤을 때 그분들은 어떤 능력이나 역량이 다 달라요. 그리고 정확한 평가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능력과 또 성과에 대한 평가인 거지 이 사람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상관없이 저희 상상스케에 들어온 또 이건 고객분들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람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정말 최대한 노력해서 냉정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어떤 부족한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을 구성해서 피드백을 주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이 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폄하하는 그런 워딩이나 태도나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존중받을 가치는 당연하게도 회사 내에도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제가 휴먼카인드라는 책을 통해서 좀 많이 깨달았던 것인데 인간은 대체로 선하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죠. 그러나 상당히 이타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그래서 자기의 안위를 당연히 먼저 챙기는 건 당연하겠지만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안위와 안녕을 위해서 신경 쓰고 노력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 휴먼카인드 책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뭐 오징어 게임 같은 상황은 덜 벌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 닥쳤을 때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뭐 타인들을 막 이용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휴먼카인드에 나오는 많은 자료들을 봤을 때 그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상 만나보고 지내보면 당연히 선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행동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알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겠지만 그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한다? 이 사람은 선하다. 자기 이익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다. 라는 이 세 가지 관점. 첫 번째, 인간은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다.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대체로 선하다. 자신의 이익, 안위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타인의 안위와 안녕, 이익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존재이다. 라는 이러한 세 가지 관점 안에서 저희 이제 행복 공동체의 행복 파트의 비전이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임직원의 6가지 욕구를 우리 상상스퀘어가 어떻게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안전의 욕구입니다. 인간은 언제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까요? 바로 예측 가능할 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가장 불안할 때가 예측 불가능할 때. 특별히 이제 이 회사 내에서는 재정적으로 예측 불가능할 때, 그리고 정서적으로 예측 불가능할 때, 그리고 어떤 소통적으로 예측 불가능할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임직원들이 우리 회사에 있으면서 우리 회사에서 정말 노력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원하는 결과를 내면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재무적인 안정성을 이제 회사에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재무적인 안정성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를 20년, 30년 이렇게 쭉 이상 다녔을 때에 재무적인 성공까지 거두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회사가 이익을 냈을 때 직원과 이익을 이제 공유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이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기본급,
그리고 이익 쉐어, 그 다음에 개인 성과금, 그리고 이제 초과 근무 수당, 이렇게 이제 합쳐져서 본인 연봉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는 자기가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죠. 왜냐면 뭐 성과가 다를 수 있고 우리 이익 나는 게 다를 수 있고 자기가 초과 근무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최대한 회사가 이익이 나고 또 본인이 열심히 하면 거기에 맞게끔 재무적으로 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급 같은 경우는 제가 일반 직원, 그러니까 팀장 말고 일반 직원 같은 경우에는 3천에서 4천 사이가 됩니다. 3천은 이제 완전 신입이고요. 4천은 경력이 어느 인정이 되면 이제 4천이 되는 건데, 3천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매년 기본급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3천에서 3,300, 3,600, 그래서 4천 이렇게 3년을 텀으로 이제 기본급은 인상이 되고요. 이익 쉐어는 이제 원래는 이제 목표를 초과했을 때 이익을 쉐어를 하는 겁니다. 이제 몇몇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이제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에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초과했을 때 저희가 매년 약속한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그 퍼센테이지를 이제 주는데 달성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목표를 초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이익이 정말 없지 않은 이상은 전 이익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회사에서 이익 공유를 안 한 적은 단 한 번이 없고요. 매년 해왔었고, 물론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는 없긴 합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매년 이제 목표를 정하거든요. 이제 연봉 협상하기 전에 딱 정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초과 달성해서 좀 더 많은 우리 임직원과 그 이익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성과금이 따로 있고요. 개인 성과금에 따른 금액은 그 해에 이제 나온 이익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지만 개인 성과금도 제가 이제 대표가 되고 나서는 이제 매년 일정 수준의 이상의 성과를 내신 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있고, 너무 당연한데 제가 이제 면접을 보고 여러 가지 물어보거든요. 근데 일정 규모 이상 플러스 어느 정도 조금 윤리 경영을 하는 회사 말고는 이 초과 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저희는 철저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가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1.5배로 정확하게 이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초과 근무를 이제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초과 근무를 이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월급 명세서 보면서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그 외에 이제 모든 임직원이 어떤 현금이나 현금성 지원금으로 한 300만 원 안팎으로 이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급이 이제 4천 만 원이신 분들은 그 이제 포괄 임금제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면 보통 이제 대부분 회사는 이렇게 포괄 임금제로 연봉을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 다 4,500만 원이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기본급보다 500만 원 전후로 더 받게 되는, 성과를 정말 많이 내신 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큰 틀에서는 제가 이제 신 박사님과 논의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급을 이제 5천으로 올리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은 이렇게 회사가 한 번 더 레벨업 하는 계기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우리 임직원 분들의 재무적인 안정성을 매우 생각하는 회사다. 그리고 이제 연금, 특히 퇴직연금 같은 경우 또 재테크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년 연금 운용 전문가 관련된 이제 강의 초청해서 해드리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본인이 어떤 재무 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회사 내에서 공부를 무료로 많이 시켜줄 생각입니다. 제발 좀 공부해서 번 돈 까먹지 마라. 잘 운영하자. 특히 퇴직연금 같은 경우 조금만 신경 쓰면 20년, 30년 후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일일이 막 저희 이제 사피엔스 팀에서 일일이 막 터치를 해가지고 좀 신경 좀 써라. 네 미래를 위한 일이다 하면서 재무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재무적 성공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임직원들이, 특히 직원들이 안전의 욕구를 이제 충족하기 위해서는 특히 상사와 소통할 때 상사가 스트레스 주면 안 됩니다. 안전성을 훼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저부터 제가 회사 내에서 이제
대표다 보니까 저부터 제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우리 회사의 어떤 전반적인 소통의 분위기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저부터 되게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GPTW 설문조사에는 리더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리더 단수로 나온 거는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 할 때 단수의 리더는 고용성 대표를 상정해서 블라인드로 설문조사를 하는 걸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역량 이 점수가 이제 92% 긍정이 92%가 나왔어요. 73%는 그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GPTW에서 대한민국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100개 기업의 평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00대 기업보다 100대 기업 평균도 낮진 않은 건데 100대 기업도 제가 좀 높게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은 리더에게 합리적인 질문을 하면 솔직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97%. 긍정이 리더는 조직의 기대사항을 분명히 제시한다. 94%. 리더는 나에게 중요한 이슈나 변경사항에 대해 잘 알려준다. 91%. 리더에게 쉽게 다가가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86%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도 우리 임직원 분들과 소통을 할 때 매우 신경을 쓰고 많이 하고 있고요. 왜냐면 소통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일에 몰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 대표가 저 리더가 어떻게 날 대할 것인가에 신경을 쓰면 당연히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부터 직원분들이 일에 몰입할 수 있게끔 소통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제가 지식 경영이라고 좋은 책을 중심으로 강의를 많이 해줍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소통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리더가 그리고 이제 회사가 윤리적으로 했을 때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그리고 리더가 언행 이치를 할 때 당연히 안전의 욕구를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항상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회사가 있다 보면은 불안하거든요. 물론 그게 참 어렵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법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정말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때로는 저희가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빠르게 그건 이제 수정을 하는데 최대한 우리 회사는 이제 윤리 경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이제 직원들과 대화를 했을 때 언행 일치를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W 이제 윤리 경영 파트의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저희가 긍정 점수가 95%가 나왔고요. 그 100대 기업은 76% 평균이 나왔는데 평균보다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면은 리더는 비즈니스 수행 과정을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행한다. 97% 나왔고요. 리더는 약속을 잘 지킨다. 97%. 우리들의 리더들은 이건 이제 저희 임원과 팀장을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의 리더들은 우리의 일터의 특성을 잘 살려 경영하고 있다. 그리고 리더는 말과 행동 일치한다. 9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의 욕구와 또 관련된 것이 이제 실수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실수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실수를 안 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잘 보고하고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이제 회사가 이제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회사가 직원들의 어떤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수용이 잘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걸 이제 감추게 되죠. 감추게 되면 그것이 회사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수를 네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타입 A 실수예요. 매우 이제 초보적인 실수입니다. 이제 회사는 그래도 프로들이 모이는 곳인데 너무 기초적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타입 B 실수가 있습니다. 타입 B 실수는 구조적 실수입니다. 시스템적 실수예요. 이거는 이제 타입 A 같은 경우는 이제 임직원 본인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 거고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거고 타입 B는 이제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의 실수와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타입 C 실패가 있습니다. 타입 C 실패는 창조적 실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의 비용이 있는 상태에서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한 것입니다. 이거 매우 장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타입 D 실패가 있습니다. 타입 D 실패는 실패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어느 것도 배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는 타입 A 실수 같은 경우는 제가 스스로 하는 자가평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때 본인들이 다 실수사항을 스스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고의적인 실수 아니고서는 이 실수로는 성과평가에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한 실수나 실패 같은 경우는 자가평가를 스스로 그거를 공개하고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개선을 하고 있고요. 시스템 B 같은 경우 저희가 여러 가지 뭐 회의나 논의를 통해서 찾으며 개선을 하려고 있고, 실패 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장려를 하려고 하고 있고, 실패 D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 직원들은 타입 A를 이제 A, B, C 할 때 초보적 A가 처음이잖아요. 초보적 실수 해서 타입 A 실수를 초보적 실수, B는 보스가 책임이다. 제 책임이다. 그래서 실패 B는 시스템, 보스의 책임이 있는 실패고, C는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실패다. D는 데스,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실수와 실패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GPTW 나오는 이제 관련된 설문조사가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정신적, 물리적 지원 관련된 파트인데, 저희가 긍정 점수가 90%가 나왔고요. 100대 기업은 이제 평균이 77% 정도 나왔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게 있습니다. 리더는 비즈니스 수행 과정에서 최선을 다한 경우에는 실수가 있더라도 수용한다. 제가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인데, 다행히도 직원분들은 저의 이 어떤 노력들을 조금 잘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이 97%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 뭐 리더는 좋은 업무 성과와 추가적인 노력에 대해 인정해준다.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새롭고 더 나은 방식으로 일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인정한다. 이게 뭐냐면 타입 C 실패, 창조적 실패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해주는 조직 문화를 만들자 취지인데, 그런 분위기가 많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도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들어오시면 실수와 실패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 안 드렸군요. 제가 실수에 관련된 대전제가 있습니다. 실수는 상수다. 왜냐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실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는 상수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실수를 통해서 그 실수를 우리가 진단하고 분석하고, 그 분석된 내용으로 이게 타입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실수를 내냐 안 내냐는 되게 부차적인 문제다. 안전욕구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제가 신 박사님과 정말 오랫동안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긴 한데, 경력 단절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회사 차원에서 그런 것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재택근무거든요. 재택근무다 보니까, 재택근무인데 이제 아이가 있으면 좋긴 해요. 맞죠?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으니까. 대신 안 좋기도 합니다. 일을 할 때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변수가 많잖아요. 그럴 때 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초등학교 때까지 이제 초등학교 이하의 이제 아이들이 있으면 제가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줍니다. 1년에 24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원 취지는 뭐냐면 그 돈을 활용해서 그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돈을 쓰고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가, 두 번째로는 이 육아휴직을 갔을 때 자리가 보존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애초에 처음부터 육아휴직을 가는 저희 직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회사가 이제 뭐 제가 경영을 못해서 망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너가 돌아오면 너의 자리는 잘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몸들 잘하고 아이 잘 키우고 돌아와라. 그래서 제가 지금 육아휴직하고 온 친구가 지금 2명, 직원이 2명이 이제 복귀를 잘 했고요. 이제 한 사람은 또 올해 또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는, 또 아이가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거는 우리 회사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 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신 박사님과 정말 모범이 되는 기업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이제 임원, 우리 첫 임원인 우리 김 이사도 아이가 아들이 셋이거든요. 저희 회사에 파트타임 들어가서 이사까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만만치 않겠지만 저희 회사에서
그런 자녀가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거는 절대 불가. 그래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일을 했을 때 우리 회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걸 지원해주고, 그리고 어떤 육아휴직이나 아이가 있는 걸로 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당연히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회사는 가족 친화적인 기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경력 단절 문제는 최소한 우리 회사에는 없을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의 욕구입니다. 정말 제가 대표가 되고 나서 신경을 정말 많이 썼던 그런 부분이고요. 회사가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원 스스로가 판단하고 행동하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럴 때에 본인도 행복하고 회사도 훨씬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썼고,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직원분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되게 이제 많이 있게 됐습니다. 초창기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매년 지나면서 계속 제가 자율권을 주는 어떤 기준들을 세워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리더분들이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이런 것이 쌓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율의 욕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GPTW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제 참여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93% 긍정 지수가 나왔습니다. 100대 기업 평균은 이제 74%고, 이제 이런 자율권과 관련된 세부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은, 리더는 구성원들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적용하는 것을 진정으로 노력한다. 이게 94%가 나왔고요. 리더는 구성원들의 업무나 업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당사자를 관여시킨다. 91%. 그래서 직원들이 의사결정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전반적인 어떤 이론 안에서 내용 속에서 얘기해 주지만, 제가 같이 일을 하면서 케이스 바이대로 계속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몸을 느끼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내가 결정할 사항, 이거는 같이 논의할 사항, 이거는 결정을 유보하고 위로 올려 보낼 사항,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또 경험치적으로 알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참여 부분에 들어가지 않지만 매우 자율과 연결된 그런 설문조사가 하나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일터 구성원들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많다. 예, 100% 나왔네요. 예,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은 전부 다, 저 설문조사 다 했다 그랬죠? 전부 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많다라고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3년의 노력의 결과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한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 회사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회사 맞는 분들은 뭐냐, 그냥 주어진 것만 하시는 분들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되게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피곤할 수도 있거든요. 난 회사에서 주어진 것만 해야지. 예, 저희 회사는 안 맞습니다. 저희 회사를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 회사는 스스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주어진 어떤 자원 안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스스로 그걸 조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저희 회사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진정으로 바라는 분들, 나 아이디어 많고 또 이런 거 기획해보고 싶고 이런 것들에 더 기여하고 싶다 하신 분들이 우리 회사에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결의 욕구입니다. 우리 사회적 존재다 보니까 우리 연결되어 있었을 때 이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인데, 참 쉽지 않은 매우 저에게 도전적인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가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보거든요. 그래서 연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소속감, 그 다음에 이제 친밀감이에요. 소속감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도 자율의 욕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들이 어떤 프로젝트나 의사결정단에서 자율권을 많이 주고 또 참여할 수 있게 하면서 또 이익 공유를 하면서 이제 소속감을 크게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친밀감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주 보게 되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친밀감 같은 경우도 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보지만 이렇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끔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GPTW 관련된 이제 친밀감 관련된 통계를 보면 저희가 이제 92% 긍정 지수가 나왔네요. 100대 기업 평균은 79%가 나왔고요. 이 문구 중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우리 일터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을 축하해주는 활동이 많다. 그리고 우리 일터는 서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한다. 그러니까 축하해주는 활동이 많다는 97%.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만나는 게 아니니까 만날 때 뭐 축하할 일, 또 환영할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 91%가 나왔네요. 아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크샵과 MT를 구분을 하거든요. 워크샵은 진짜 우리가 일의 어떤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 MT는 그야말로 그냥 놉니다. 친밀감을 위해서. 지금은 연 2번 정도 하고 있거든요. 한 번은 1박 2일로 놀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이제 당일 하루 하는데, 회사가 이제 좀 커지면 이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질 생각이고요. 그리고 올해나 내년부터 워케이션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워케이션이 편하긴 해요. 재택근무가 이제 잘 되다 보니까 워케이션이 원활하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 워케이션 할 때 저 근무 시간이 줄어져서 팀 간에 화합을 다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려 하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동호회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호회를 결정해서 회사를 등록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이외에도 우리 직원분들께 서로 만나서 친밀감을 유지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제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 얘기하면 대표가 네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냐 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 진짜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재택근무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 날 회의를 하는데, 이 화요일을 기대하는 직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전부 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이것저것 또 얘기 듣고 또 설문조사 보면은 화요일이 기대된다. 왜? 이제 재택근무 하다 보니까 못 만나잖아요. 화요일 날 같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로 오는 것이 기대된다 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 직원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여느 회사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조금 분위기가 회사인데 회사답지 않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정말 같이 모였을 화요일날 너무 시끄러워요. 막 왁자지껄합니다. 막 대화하고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희가 만나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일을 또 잘하기 위한 거잖아요. 협업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GPTW에서 나오는 협업 관련된 그 통계를 보면은 저희 회사가 공동체 의식, 그러니까 우리 일터는 협업이 잘 이루어진다. 그것이 이제 긍정률 94%가 나왔습니다. 100대 기업 평균은 81.81%였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결국은 이런 친밀감, 소속감을 갖는 것 중에 가장 큰 포션이 같이 일을 하면서 이 사람과 협업이 잘 되네 라는 것도 추구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물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같이 모였을 때 이제 행복하게 바라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좋은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지원하신 분들은 어떤 협업에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성장의 욕구인데요. 일단은 저희 회사는 우리 임직원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 또 전문성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단순히 어떤 역량이나 어떤 전문성뿐만 아니라 회사 내 지위, 본인의 어떤 야망들을 이제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상스퀘어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이제 신 박사님과 이미 얘기가 다 끝난 상황인데, 저희 회사는 저보다 더 훌륭한 능력이 있는, 더 저보다 더 훌륭한 이 상상스퀘어 리더십 보이는 그런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그분을 모셔야죠. 모셔서 저희 대표로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본인이 야망이 있고 거기에 걸맞는 능력이 있다면 이 조직 내의 정점이라 할 수 있죠. 야망 측면에서, 직위 측면에서는 대표이사, CEO도 될 수 있다. 그런 회사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앞분 말씀드렸듯이 우리 회사 첫 이사, 제가 처음에 그거를 임명을 하면서 너무나 뿌듯했는데, 우리 김주연 CEO 이사님은 우리 회사에 파트타임에 들어와서 팀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임원이 되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제가 이게 말뿐이 아니다 라는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 이제 김 이사인데, 그래서 우리 회사 내에는 어떤 본인의 역량, 본인의 어떤 전문성 뿐만 아니라 어떤 지위,
까지 우리 회사가 성장하면서 거기 걸맞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장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구축해 나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말 실력 있고 야망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되게 고맙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저희 회사가 너무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막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직무 간의 교육 시스템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일단 제가 지식 경영을 통해서 직원분들에게 회사 내 전반적인 필요한 전략이나 어떤 의사결정, 소통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직원들이 필요한 직무를 교육받고 할 수 있는 걸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 욕심인데 올해 기본적인 회사 내 전반적인 교육 틀을 짤 생각입니다. 그 틀 안에서 이제 매년 발전을 시켜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도서 지원이나 혹은 여러 가지 행사, 회사에 관련된 업무에 관련된 어떤 주요 행사, 컨퍼런스, 뭐 이벤트 있으면 갈 수 있게끔 제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이런 직원들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회사의 성장인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이 돼야지만 그런 것이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의 비전은 안테프레즈나 행복 공동체이지만 제가 이제 조직 문화와 함께 영업이익과 매출이 저의 중요한 또 평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하고 나서 제가 1000명을 한 게 있습니다. 1000명을 한 게 뭐냐면 일단은 우리 회사는 2배 성장이 목표다, 매년. 그래서 제가 1000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걸 1000명 한다고 말만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신 박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 전략도 많이 구조를 짜고 BM도 만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3년 동안 매년 2배 성장을 매출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20% 정도 이제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00억을 달성했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2024년의 목표는 이제 200억 목표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저의 대표로서의 회사의 성장에 대한 능력, 또 욕구, 이런 것들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GPTW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리더의 사업 추진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90% 긍정 점수가 나왔고요. 100대 기업 평균은 72% 나왔습니다. 안에 이제 세부 사항을 보면은, 세부 사항 중에 이제 사업 추진과 더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만을 말씀을 드리면, 리더는 조직의 비전과 달성 방법에 대하여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94% 나왔고요. 리더는 사업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뛰어나다. 91% 나왔고요. 리더는 우리 일터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 8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궤도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야망이 크고 능력도 출중한 분들이 지원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5번째는 공정의 욕구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특별히 공정하게 평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공정하게 대우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 내에서는 이제 공정한 평가, 공정한 대우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특히나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대가 이제 평가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이사님과 팀장님들과 함께 이제 매년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매주 자가평가가 있고요. 그 자가평가에 관련된 팀장과 이사 분들이 매주에 관련된 평가를 씁니다. 그것이 인력치로 누적이 되어 있어요. 52주면 52주 누적이 되어 있는 거겠죠. 거기다가 1년을 본인 스스로 연봉 협상할 때 정리해서 올 수 있게끔 매주 스스로 자가평가를 누적할 뿐만 아니라 연봉 협상 전에 그 1년을 통틀어서 본인 성과를 어필할 수 있는 제가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연봉 협상할 때 직원들이 더 유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죠. 본인이 이제 근무했던 기간들, 시간들, 뭐 통계들 관련된 것도 하고, 본인이 스스로 했던 프로젝트를 정리를 해가지고 저랑 연봉 협상할 때 충분히 어필하고 저랑 같이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토론을 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잡음이나 편견을
조금이라도 없앨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공정평가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회사가 공정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께, 우리 지원하신 분들께 어필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정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정치, 권위주의를 혐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 내 정치 질이라고 하는 거는 제로에 가깝다고 제가 단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치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 나오면 이거는 제가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권위주의도 너무 이제 싫어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행스럽게 작년에 팀장이 이제 3명의 팀장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어떤 권위주의적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안 보이기 때문에 세워졌겠죠. 그래서 팀원과 팀장이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 팀장이랑 대화하는 건가 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잘 형성이 돼 있다. 그리고 편애, 편애, 참 이게 어려워요. 나는 편애를 안 한다고 하지만 이게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편애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리더들이 편애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정과 관련해서 이제 GPW에서는 의외로 설문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쭉 이제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면, 정당함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가 긍정요소가 98%가 나왔네요. 100대 기업도 높은 편입니다. 84% 정도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은 우리 일터 사람들은 인종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받는다. 100% 나왔고요. 긍정이. 우리 일터 사람들은 나에게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받는다. 100% 나왔고요. 우리 일터 사람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받는다. 100% 나왔고요. 우리 일터 사람들은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받는다. 97% 나왔습니다. 이 3%는 어떻게 나왔나 되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익명이기 때문에 공평함이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90%가 긍정이 나왔고요. 이거는 100대 기업도 기업 평균 중에 좀 낮게 나왔네요. 100대 기업은 평균이 70%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리더는 특정인을 편애하지 않는다. 94%가 나왔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편애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저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일터의 승진 승격은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89%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90%를 넘지 못해서 이거 개선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상대적으로 좀 다행이라 생각하는 것은 100대 기업에 있는 그룹도 이게 69%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89%가 낮은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우리 일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부나 험담을 하지 않는다. 89%. 그래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함이라고 평가와 보상 등에 관련된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88% 긍정이 나왔고요.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100대 기업 평균은 71%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평균이 아닙니다. 71%가 대한민국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고 평가받는 기업의 평균이에요. 여기는 데이터가 없지만 아마 전체 참여한 사람은 이것도 40%가 안 될 것 같습니다. 40%, 이게 71이면 40%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일터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골고루 주어진다. 89%. 나는 직위에 관계없이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 89%. 난 조직의 이익에 따른 성과급을 공정하게 받는다고 느낀다. 89%. 우리 일터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일하는 만큼 공정하게 보상을 받는다. 8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정과 공평에 예민하신 분들 우리 회사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이 공정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끊임없이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체 욕구입니다. 신체 욕구는 이제 일반 복지, 또 휴가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데, 저희 회사는 23일의 휴가가 있고요. 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 100% 마음대로 아니겠죠. 왜냐면 본인이 업무가 있으니까 업무에 펑크가 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또 업무에 우선순위가 있었을 때 유도리 있게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휴가를 편하게 쓸 수가 있고요. 휴가 쓸 때는 저희가 뭐 휴가 가능하냐 안 하는지 뭐 사유를 특별히 물어보지 않습니다. 업무상 문제가 없으면 웬만하면 휴가를 원할 때 쓸 수 있고, 이제 23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다 보니까 저희가 식비 지원 따로 해주고, 그러니까 법인카드, 복지카드가 이제 매년 100만 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00만 원으로 본인이 원하는 거, 사먹고 싶은 거 쓸 수 있게끔 제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못했어요. 우리 회사가 좀 자원이 부족해서 못했었는데, 제가 이제 제 회사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실시한 거가 뭐가 있냐면, 건강검진을 VIP로 받게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돈을 벌고 나서 이제 건강검진을 VIP로 받았는데, 정말 대우받는 느낌. 되게 편하게, 건강검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도 이렇게 좀 대우를 받으면서 건강검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하고 만 1년이 넘게 되면 제가 건강검진을 VIP로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운동비 지원 같은 것도 제가 하고 있고, 또 간식 퀄리티도 계속 개선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화요일날 저희가 모였을 때 점심 좀 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먹는 걸로 너무 이렇게 신경 들쓰게 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 회사가 이제 미디어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이제 24시간 돌아가는 게, 일주일 24시간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말이나 밤이나 이럴 때 업무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런 게 조정이 안 돼서 막 슬랙에 막 밤에도 연락이 오고 뭐 주말에도 연락이 오고 막 그런 게 막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가 되고 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 개념이 이제 주의 자본이라고 하는 건데, 회사 내는 한정된 자원이 있죠. 자본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임직원의 주의력도 자본입니다. 이거를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당연히 이 주의 자본이 뭐죠? 일을 할 때 그게 집중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휴식 때 그런 주의력을 막 뺏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주의 자본을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못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휴식이 중요합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24시간 돌아가는 비즈니스, 휴식은 잘 쉴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룰을 잘 만들고, 제 스스로가 웬만하면 이제 6시 이후에, 웬만하면 주말 때는 연락 안 합니다. 연락 안 하고, 약간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하냐면, 저나, 우리 신 박사님이나, 그리고 우리 김 이사님한테 이제 연락하거나, 저희 이제 신 박사님은 같은 경우는 계속 매일매일 연락을 하면서 뭐 회사에 관련된 걸 인발부해서 하는데, 특히 이제 밤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신 박사님이 이제 주로 많이 하고, 또 김 이사님도 하고, 임원급에서 오히려 많이 하는. 그래서 지금은 밤이나 주말 때 슬랙은 웬만하면 이제 조용히 있거나, 혹은 관련된 부서만 이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고, 뭐 이런 측면에서 저 개인적으로 참 미안한 마음이 있는 그런 팀은 단톡방 운영하는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의 행복도 중요하잖아요. 그 UX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단톡방 같은 경우도 24시간 주말까지 돌아다 보니까 운영하시는 분들, 운영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의 단톡방의 UX를 높이면서 동시에 직원분들의 어떤 주의력 혹은 어떤 업무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이 무엇인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운동비, 운동을 한 걸 검증하면 제가 이제 1년에 연 6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 이제 회사가 뭐 각종 여러 가지 복지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 홈페이지 찾아서 보시면 알 것 같은데,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방향성은 회사가 볼륨이 커지고 이익이 많아지면 복지는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고,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 산성스퀘어는 기본적으로 상반기 때 한번 이제 채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때 한번 할 생각입니다. 상반기 때는 좀 크게 하고, 하반기 때는 저희가 이제 상반기 때 진행했던 것 중에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에 이제 맞춰서 채용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이 회사 나랑 맞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다, 또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역량과 잠재력을 한번 폭발해 보고 싶다, 한번 보여주고 싶다 하신 분들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객분들 또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상상스퀘어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 이제 알려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만약에 저희 회사를 좀 좋게 보셨다면 인재들을 추천해 주십시오. 인재들을 추천해 주셔서 우리 회사를 추천해 주셔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신박사님과 제가 처음 회사를 만들었을 때 정말 모범적인 좋은 기업 그리고 안티프레즈나 행복 공동체. 이제는 이 비전이 이제 우리 임직원 모두에게 함께 품고가는 이 비전이 되고 이걸 이제 같이 우리 임원이 김이사부터 우리 팀장들, 우리 직원분들 함께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지원하신 분들과 또 저희 고객분들과 또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저희 상상스퀘어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